액티비티 main.xml 파일 안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였나요? 다시 가서 볼까요? 자, 그 부분을 가서 보면 이게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을 우리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find view by id를 찾아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XML 레이아웃에 넣었던 아이디하고 똑같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캐스팅해서 받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메인 액티비티 안에 부분 화면을 넣기 위해 확보한 공간이 되는 거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아까 서브 레이아웃.xml로 구성한 화면을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레이아웃에다 갖다 붙여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붙여주는데 여기다가 true를 넣어주면 바로 붙여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한번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 버튼을 눌러보면 되겠죠. 자, 일단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에뮬레이터 실행을 안 했네요. 자, 제가 다시 에뮬레이터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는 이 시스템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PC상의 CPU하고 메모리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요거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 놓으니까 여러가지 아까 교환 자체도 메모리를 다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사양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i7에다가 메모리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이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지금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 그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요. 실행하는 결과는 조금 있다가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그때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activity main.xml은 뭐예요? 이 main activity.java하고 쌍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첫 화면이죠. 소위 main activity라고 하는 첫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첫 화면의 구성을 보면 버튼이 하나 있고 이 아래쪽 공간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공간 확보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고 이 레이아웃을 여기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 화면이 된다 했죠. 그래서 부분 화면도 XML 레이아웃과 자바 소스 코드가 쌍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XML 레이아웃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긴 했지만 자바 소스 코드는 별도의 자바 소스 파일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화면의 일부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든 거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에 바로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별도의 자바 소스 코드로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소스 파일로. 그건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제가 얘기한 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할 때 헷갈리지가 않게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된 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거기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교환으로 잠깐 가볼까요? 실행될 때까지 교환을 잠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단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분 화면이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 화면에 라디오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넣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는 컨텐츠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아이디를 줬는데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줬습니다. 컨텐츠 레이아웃이든 다른 아이디를 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저렇게 부분 화면을 담고 있는 거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는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좀 전에 정리한 것처럼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봤던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리소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가서 붙을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from 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얘를 참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약간씩 파라미터가 달라지면서 기능이 약간씩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실행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행이 됐는지 볼까요? 자, 에뮬레이터는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거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버튼을 눌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래쪽 영역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그대로 보이는지, 자, 부분 화면 서브 레이아웃.xml이라고 하는데 만들었던 그게 그대로 보이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예상하던 대로 상단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화면 띄우기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에뮬레이터가 리소스를 많이 먹으면서 프로그레스 바처럼 계속 뜨게 되네요. 또 리소스를 많이 먹네요. 네, 아무래도 PC를 다시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클릭을 했는데도 계속 프로그레스 바가 뜨네요. 지금 요거는 이제 됐네요. 요거는 이제 에뮬레이터가 리소스를 많이 먹으면서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다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컨테이너 영역 안에 여러분이 만든 부분 화면 서브레이아웃.xml 파일 안에 만들었던 화면이 그대로 뜹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도 되고 체크박스 체크도 전부 다 되는 아주 정상적인 화면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안에 있는 U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클릭했을 때 뭔가 기능을 동작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에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메모리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가 버튼을 추가를 했는데, 자, 텍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텍스트로 한번 가보면 여기 안에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뭐예요? 버튼 2로 돼 있죠. 그죠? 버튼 2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기능을 붙일 수 있어요. 왜? 여기서는 서브 레이아웃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로 붙였으니까 컨테이너 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안에 find view by id가 또 있네요.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activity set content view는 activity main.xml 안에 있는 걸 이 activity 쪽으로 붙여준 거죠. 메모리상에 객체화를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서브 레이아웃.xml에 있는 거를 메모리에 객체화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쪽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걸 찾을 때 find view by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r.id. 뭐예요? 버튼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버튼 객체가 나오죠. 버튼 2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주고 버튼으로 캐스팅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튼 2가 있으면 버튼 2.set onClick listener new onClick listener 그 다음에 소괄호 2개 중괄호 시작 중괄호 엔터.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뭐예요? 커서 갖다 대고 뭐예요? Alt 엔터 키를 누르면 뷰 밑에 onClick listener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안에 메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간 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뭐야, implement method onClick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하면 onClick 메소드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주겠다.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토스트 점, make tex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get application context 콤마 뭐예요? 부분 화면의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콤마 하고, 자, 토스트 점 length long 이라고 하고 여기 점 show 라고 해주면 토스트 메시지가 뜨겠죠.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기능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를 에뮬레이터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부분 화면을 띄운 다음에 그 부분 화면 안에 들어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넣은 기능이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면 지금 얘기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다리는데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에뮬레이터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기다리는데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책은 기본서예요. 기본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다가 약간 중급자 정도가 볼 내용까지 같이 같은 챕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좀 어렵게 느낀다면 얘기한 것처럼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는 문서를 보시고 이게 정말 필수적인 항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초급자인 경우에는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급자라고 하더라도 이 책은 자바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자바를 이미 입문자로서 자바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 했다라고 하면 다른 책을 보면서 자바를 약간 익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면 되고요. 자바의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바 중에서 안드로이드에 필요한 자바만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에뮬레이터로 뜨는 게 또 한참 걸리네요. 자, 이게 자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얘가 클릭돼서 부분 화면이 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요거 좀 이따 실행이 된다라고 보고요.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체크박스 그대로 되죠? 버튼 클릭하면 여기에 토스트 메시지 부분 화면에 버튼이 눌렸습니다. 뜨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중요한 거, 자, 요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메모리에 객체화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액티비티 하나의 화면 전체를 XML 레이아웃 파일로 만들고 set 컨텐트 뷰로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레이아웃에다 붙여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분 화면을 위한 걸 XML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부분 화면에 딱 붙여줄 수도 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자바 소스와 자바 소스 코드 또는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소스 코드와 XML 레이아웃 파일은 항상 쌍으로 움직여서 화면이 보여지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